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유지 통행을 놓고 곳곳에서 주민들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의 한 골목길에서도 사유지인 도로를 땅 주인이 가로막으면서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키운 관할구청은 이제 와서 사유지는 땅 주인 마음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가니 차단기가 닫힙니다. 잠시 뒤 나가려고 하지만 차단기가 꼼짝도 않습니다. 당황한 듯 차를 뒤로 뺐다 다시 나와보지만 상황은 마찬가지. 2달 전 이 골목 도로에 차단기가 설치되는데 낮에는 이렇게 열려있지만 밤이 되면 닫혀서 다음 날 새벽까지 열리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장애인 복지관 등 시민들의 진입로로 사용됐지만 땅 주인이 차단기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 겁니다. 개인 사업을 위해 도로 옆 토지를 계약한 최문영 씨는 더욱 곤란한 상황입니다. 영업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란 공무원의 확인을 받고 지난 7월 우여곡절 끝에 야외 바베큐장 문을 열었지만 영업 3일 만에 갑자기 땅 주인이 주차장 입구를 둘러싸고 펜스까지 쳐놓은 겁니다. 이 땅이 이제 사유지에 걸려 있다는 걸 알고 계약 파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대덕구청에서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계약 파기를 못했어요. 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해 손님들 발길이 끊어지고 출입로마저 없어져 버려 지자체 땅 쪽에 간신히 작은 길을 만들어 겨우 드나들고 있습니다. 길도 막히고 땅도 막히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상심이 크죠. 땅 주인은 취재진에게 해당 토지는 도로가 아니며 사유지기 때문에 차단기나 펜스를 설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부인들이 자신의 땅을 침범하다 보니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설치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입 당시 사유지 도로여도 문제가 없다고 했던 관할구청도 사유지기 때문에 손쓸 도리가 없다는 입장. 문제를 키운 지자체가 이제 와서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이유로 팔짱만 끼고 있으면서 사유지를 둘러싼 이웃들 간의 갈등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프로야구 하나이글스의 새 홈구장이 될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준공 지연 논란과 관련해 이장우 시장이 당초 약속했던 2025년 개막전에 맞춰 준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새 야구장의 현재 공정률은 26%로 올해 골조 공사에 이어 내년 9월 그라운드를 조성하고 2025년 3월 시운전을 거쳐 시즌 개막 전에 오픈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첫 삽을 뜬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설계 변경과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사업비가 1,600억 원에서 2,000억여 원으로 크게 뛰었고 공사 기간도 늘었습니다. 이륜차 사고가 났을 때 자동으로 관제실로 위치 등이 전송되는 자동 신고 시스템이 예산군에 시범 도입됐습니다. 유동인구가 적어서 사고가 나더라도 조기에 발견되기 어려운 농촌 지역 이륜차 사고 시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호장치라야 겨우 헬멧 하나에 의존해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 굴곡이 심하거나 산비탈이 많은 시골길은 사고가 나도 조기 발견이 어려워 도시에 비해 특히 더 위험합니다. 또랑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낙차 같은데 너무 위험 소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행동하는 게 너무 으뜸하다 보니까 사고가 정말 빈번하거든요. 외딴 제방길에서 한 어르신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갑자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관제센터에 사고 소식과 함께 정확한 위치, 또 노인 이름과 가족 연락처 등의 정보가 표출되고 근처 CCTV를 연결해 현장을 추적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오토바이 사고에 대비한 자동 신고 시스템을 개발해 예산군 일원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토바이에 부착된 작은 센서가 충격을 감지하면 기울기나 속도, 충격량 등을 분석해 관제센터에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위급 시 곧바로 119를 통해 이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체 수습할 수 있는 경미한 상황일 수 있어서 사고 감지부터 신고까지 90초 시차를 두도록 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먼저 예산지역 65세 이상 노인이 모는 20석 대의 오토바이에 자동 신고용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특히 분지역에서 어르신분들이 타는 이륜차가 사고 발견 지연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자동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륜차 사망 사고가 OECD 평균보다 7배가량 많아 이번 시스템이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고령의 운전자가 혼자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서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륜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년까지 예산군에서 시범 사업이 성공할 경우 2025년부터는 국가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전과 충남에 있는 의대 졸업생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인턴 수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10년간 대전은 2,077명의 졸업생의 49%인 1,027명이 지역을 이탈했고 충남은 1,321명의 64.5%인 852명이 다른 지역에서 인턴 수련을 했습니다. 이탈한 대전권 의대생 1,027명 가운데 917명, 충남 지역은 852명 가운데 829명이 인턴 수련병원으로 수도권을 선택했습니다. 인턴 수련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수도권 취업으로 이어지고 지역에서 전문의가 부족해 환자들이 서울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전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빈집이 13만 채가 넘고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방치된 집은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해 주민들에게 큰 골칫거리인데요. 최근 대전 서구가 집을 비워두면 세금을 더 내는 빈집세 도입을 정부에 건의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주택들 사이에 자리 잡은 대전 서구의 빈집입니다. 집안엔 누군가 버린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집 밖에도 무성하게 자른 잡초와 쓰레기들이 가득 차 을씨년스럽기조차 합니다. 이렇게 방치된 지 10년이 넘다 보니 주민들은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노숙자들이나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밤 되면은 이 주민들이 지나가는데 무서워하고 막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청소년들로 우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이게 차라리 철거를 해서. 도심 속 빈집 문제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전의 빈집은 지난해 3,264채에서 올해 3,867채로 18.5%나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빈집은 13만 2천여 채에 이르는데 최근 5년간 대전에서 정비된 빈집은 50여 채에 불과합니다. 지자체마다 빈집을 꽃밭이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 데다 매입을 하더라도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협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 서구는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는 빈집 정비를 위해 영국이나 일본처럼 빈집세를 부과하거나 재산세에 중과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빈집세에 대한 중과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만간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빈집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제도 개선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도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세 부담을 5년간 최대 60%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6월부터 시행해 빈집 철거를 장려할 계획입니다. 다만 빈집세 도입은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전 서구는 물론 부여군 등 전국적인 요구가 높아 세제 개편과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민들이 은행에서 빚을 내 집을 산 주택담보대출액이 사상 최고치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지역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월 말 기준 대전은 전달보다 797억 원, 세종은 565억 원, 충남은 1,409억 원 증가하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 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각각 367억 원, 189억 원, 572억 원 줄어들면서 지역 모두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는 집값 반등 기대감 속에 지역민들이 집을 구입하면서 특례보금 자리론 등 금리가 저렴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10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에 5%대로 올라서면서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도 나옵니다.
카이스트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이 개원한 가운데 대전시와 카이스트가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반도체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카이스트는 향후 6년간 반도체 설계와 제작, 응용이 가능한 창의 융합형 인재 165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회로, 칩 설계 등 산학 공동 연구와 함께 학문 분야를 초월한 융합 교육과 연구를 위한 복수 지도제를 도입합니다. 대전시도 앞으로 6년간 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 반도체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인공지능 CCTV 시스템에 실제 적용하는 등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천안시가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원을 허물고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속전속결로 추진되면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110억 원이 투입돼 족구장과 풋살장, 산책로 등이 조성된 천안시민체육공원. 그런데 공원 부지의 0.27제곱미터에 불과한 땅을 가진 건설사가 지난해 10월 이곳에 아파트 건설 등 도시개발 사업을 제안하면서 천안시가 개발 사업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원 부지를 개발하면 1조 원 상당의 세외 수입이 발생한다며 최근 천안시에 TF팀까지 꾸려졌습니다. 개발 효과와 수익성을 따지는 한편 공원 조성 사업 폐지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원 토지주들에 대한 환매권 등 세부 행정 절차를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위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1조 원 이상의 공공이익을 우리 시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는 데 쓰고자 하는 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의 개발 의지가 강한 만큼 지역 내 반발도 거셉니다. 천안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환경단체들은 아파트 개발이 민간업자 특혜를 위한 구시대적 밀실거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혈세로 조성한 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것도 장기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곳에 저러한 부지가 도시개발로 인해서 사라진다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사라지고 또 녹지로서의 기능이 한층 더 필요한 시점에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TF팀을 구성한 것도 민간업자를 도와주려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담팀 출범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개발이 과연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유관순 열사 등의 표준영정 작가로 알려진 충남대 회화과 윤여환 명예교수의 화업 49년을 돌아보는 회고전이 오늘 막을 올려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사색의 염소화가라는 별칭답게 적선법에 의한 독특한 동물 작가로 한국화 분야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윤 교수는 유관순 논계 등 국가 표준영정 7위와 천주교 103위, 순교 성인화 6위 등을 제작했습니다. 내년 고암 이응로 화백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는 이응로 탄생 120주년 특별전, 이응로 동쪽에서 부는 바람,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대전 이응로 미술관에서 개막해 내년 3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이응로 미술관이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는 프랑스 퐁피두 센터를 비롯해 국내 미술관과 개인이 소장한 60여 점과 국내외 미공개 작품 아카이브 등 모두 150여 점을 선보입니다. 특히 이응로 미술관 공식 SNS를 통해 전시 작품에 대한 상세 설명도 제공됩니다. 주택 창문을 둔기로 깨고 집안에 침입해 수십 회에 걸쳐 금품을 훔친 50대가 검거됐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10월 초부터 한 달 동안 문창동과 유천동 일대 주택을 돌며 망치나 드라이버로 창문을 깨고 담을 넘어 침입하는 수법 등으로 34차례에 걸쳐 1,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절도 23범으로 지난 8월 출소한 뒤 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약 1.6km 깊이의 땅속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층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땅속 시추공의 기울어짐과 방향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땅속 온도와 압력, 자연 감마선까지 동시에 측정 가능한 검측 장비 K-데브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K-데브를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연구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K리그1이 한 경기만을 남긴 가운데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대전 하나시티즌의 주포 티아고가 리그 MVP 후보에 포함됐습니다. 베스트 11 골키퍼 후보에는 선방률 1위에 빛나는 이창근이 선정됐고 미드필더와 공격수 부문에는 김인균과 티아고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승점 50점으로 리그 8위에 올라 있는 대전은 오는 토요일 오후 2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7위 서울을 상대로 마지막 리그 경기를 갖습니다.